돈을 좀 더 써가지고도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데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란 이야기 많이 해요. 오히려 지금 내가 타이밍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되게 괜찮다. 이제는 뭐 재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사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기죠. 이제 주인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주는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위치적인 거. 네? 위치. 저 원래 입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도 입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지, 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 곳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사실 돈만 있으면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라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 한남뉴타운은 현금만 막 19억 들어가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막 15억, 17억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지역들이잖아요. 넘사벽. 넘사벽.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금액을 조금 맞춰본다라고 하면 한 서울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서울은 일단 마지노선부터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강북에서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뉴타운 지역이 바로 노원구 상계뉴타운이 있습니다. 상계뉴타운 보면 우리가 4호선 당고개역 종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럼 지도 보면 너무 먼 것 같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투자 금액이 네. 4억 정도였나요? 현금이 4억 정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생각해보는 게 상계뉴타운도 4억이 투자 금액이다 라고 하면 뭔가 서울에서 입지가 더 좋은데 여기 막 2억으로 투자 가능해요, 뭐 1억으로 투자 가능해요 라고 하면 일단 위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을 들고 간다라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거든요. 노원구도 무시할 데가 못 되는 게, 우리 작년에 참 이슈가 많이 났었던 데가 바로 상계주공 8단지 코레나 노원이 있어요. 재건축되는데 네. 지금 상당히 비싸졌죠. 거기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보류지 입찰을 했었는데 33평형 84제곱미터를 무려 13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보류지 입찰이 13억 6천만 원이라는 거는, 그럼 이제 뭐 상계동도 그냥 이제 신축 아파트 14억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원구가 그 가격 할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이 높다라는 건데, 그럼 상계뉴타운도 4억 투자해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 되면 그 가치가 있고,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림뉴타운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저렴한 뉴타운 지역이에요. 우리가 신림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아무리 못해도 5억대는 필요해요. 한 5억 중반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기 돈이요? 자기 네. 자본이 5억은 필요하시단 말씀이죠? 현금이 5억 현금.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5억 중반도 우리가 막 재개발하면 특이한 용어들 많이 나와요. 일명 뚜껑이라고 말하는. 네, 뚜껑. 예. 무허 건축물이 막 5억대 들어가는데 막 빌라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6억도 넘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도 우리가 신림이 이 가격 생각했을 때 신림이 싫다라고 하면 한강 이남에서는 다 비싸거든요. 그냥 그래도 나는 강남 가까운데 그냥 한강 이남에서 찾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신림뉴타운도 많이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뭔가 한 군데만 더 이야기해가지고 돈을 좀 더 써가지고도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데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타이밍은 노량진 뉴타운이 타이밍이란 이야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노량진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산구역이 대장이에요. 네. 일산구역은 투자 금액이 10억이 넘어가고요. 나머지 구역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노량진 6구역처럼 관리처분 인가나서 빠르게 하는 애들은 여기도 막 10억, 11억 들어가는데, 약간 좀 애매한 구역들은 잘 찾아보면 8억에서 9억을 투자 가능한 데들도 있어요. 그래도 사실 10억이 애 이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만만치는 네. 않지만, 왜 노량진이 지금 시점에서 타이밍이냐면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먼저 막 날아간 거예요. 그냥 가격대들이 그냥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막 13억 투자 가능했었다가 지금 막 18억, 19억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 하늘로 가 있다 보니까 18억이 훨씬 넘어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올라갈 때가 바로 흑석, 그 다음에가 바로 노량진이다. 흑석은 또 만만치 않게 비싼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있는 투자, 10억으로 가성비를 논하기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 투자 금액 선에서는 현재 가장 저평가가 노량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있는데 뭐 비싸고 좋은데 말고 약간 조금 뭐 금액적인 가치가 있을 만한 데를 가고 싶다 하시면 노량진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역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의 특징이 전세가율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자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갭 맞추기처럼 잘 나가는 대장주의 그 뉴타운 지역이 앞서 나가면 걔보다 그 차순위 입지들에 있는 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노량진도 잘 나가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소장님, 그 자기 투자금이 뭐 4억이라든지 6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제가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도 들어간 다음에 이제 진행이 돼서 입주권을 받기 전까지 이제 추가 분담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제 분담금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하는 게 맞긴 해요. 내가 예를 들어 4억으로 투자했다, 아니면 10억으로 투자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감정 가격과 조합 분양가의 차이가 분담금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구역별로 사업성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 강북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보면 2억에서 3억 정도가 조합 분양가에 따른 분담금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2, 3억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분담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방금 전에 내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을 때 현금이 10억 필요해요. 예를 들어 노량진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노량진 뉴타운이 현금 10억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뚜껑을 까보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 금액은 12억, 13억인데 전세가 2억, 3억 정도 들어있어서 현금은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전세 금액도 2, 3억도 빼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러고 저거 생각해보니까 거의 6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 6억은 내가 없거든. 없죠. 이걸 어떻게 해줘?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스텝으로 가게 되면, 뭐 노량진 뉴타운 예를 들었으니까 노량진이라고 이야기 해볼게요. 내가 노량진 1구역에 빌라를 가지고 있다. 매매 금액 12억에 전세 2억 껴가지고 10억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올까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오겠죠. 네. 그럼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 7억에서 8억 정도로 한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7억에서 8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감정 가격이 얼마 나올까도 한번 봐야겠죠. 네. 내가 13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 가격 같은 경우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가격 차이가 얼마일까요? 한 3억 정도 나오겠죠. 나오죠. 그래서 분담금이 한 통상 3억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게 첫 번째예요. 그럼 분담 금액은 알겠어. 근데 일단 내가 전세금이 2억을 빼줘야 되잖아. 근데 이 2억 같은 경우는 내 감정가에서 이주비 대출이 나와요. 감정가의 60%로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 감정 가격이 뭐 한 4억 나왔다. 그럼 60%면 이것만 하더라도 몇 억 나오는 거죠. 그걸로 갖다가 전세금액 빼주고도 남을 수도 있고, 내 감정가가 만약에 좀 조그마한 빌라였다 라고 하면 한 몇 천만 원 모자른 돈은 그냥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 보통은 어지간해서는 그냥 이주비로 전세 금액을 빼줄 수 있을 만큼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전세는 일단 해결.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이 나오겠죠. 내가 분담금 3억은 어떻게 납부해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분담 금액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담 금액이 3억이다 라고 했을 때 10%는 계약금으로 입금, 그 다음에 중도금은 60%, 잔금이 30%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60%도 중도금 대출이 쭉 나오지만 다주택자는 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논란들이 좀 많다 보니 요즘은 새롭게 막 시공사 선정하는 데들의 트렌드가 빵빵 100, 일명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100% 하는 데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럼 뭐 그냥 뭐 내가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대상이면 이래저래 상관없이 갈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있는 조합이다 라고 하면 그냥 입주 때 그때 가서 그냥 전세 맞춰가지고 납부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내가 그때 잔금 대출 받아가지고 실입주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대한 재개발 그 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오버 더 서울을 넘어서서
서울 이외의 수도권에도 그런 구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망 구역 있으면 좀 몇 개만 찍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 재개발하면 대표적인 데가 바로 성남과 광명이 딱 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성남은 이름값 하잖아요. 이름값 하죠. 그리고 성남의 딱 입지를 보게 되면 애초에 우리 성남 재개발 우리 구시가지들 보게 되었을 때 바로 인근에 위례 있죠, 분당 있죠, 판교 있죠. 주변이 다 비싸요. 송파 있고 강남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강남, 송파 딱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입지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일본적으로 내가 서울 재개발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 딴 데로 갈래요? 라고 하면 딱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성남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성남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지간한 서울보다 더 비싸요. 투자 금액이 관리 처분인가 낮다 막 이런 데는 현금만 막 10억도 들어가고요. 자기 자본 현금.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전에 막 노량진 뉴타운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단기가 다르긴 해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낮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만큼 가치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막 구역 지정된 곳들도 막 투자 금액이 막 6억 들어가고요. 막 지금 입지가 그냥 워낙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성남은 어지간한 서울 재개발보다 비싸다. 하지만 그만큼의 입지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찾는 사람들은 찾는 데가 바로 성남. 그리고 광명은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재개발했었을 때 좀 싼 맛에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싸다라고는 했지만 결코 싸진 않아요. 가성비. 그렇죠. 우리가 경기도라 하더라도 광명은 우리가 서울 딱 봤을 때 우리가 구로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보게 되면 뭐 광명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광명 양옆으로 서울 사이에 광명이 경기도가 딱 껴있어요. 껴있는 거죠. 쏙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명은 서울 같은 경기도다. 그 실제로 지역번호도 01을 쓰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대규모예요. 다 합쳐서 25,000세대 대단지고 철산동도 재건축으로 핫하거든요. 다 합치면 3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명에 대한 가치가 정말 뜨거운데 우리 광명은 투자 금액 그래서 얼마 들어가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광명도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지금 관리처분 인가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액 못해도 5억대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아직 안 난 곳들 그런 데들은 지금 9구역, 11구역, 12구역이 있어요. 11구역, 12구역은 딱 봐도 입지가 워낙 좋고 대규모 대단지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얘네들도 뭐 5억 들어가요. 그런데 광명 9구역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투자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타이밍으로 광명 9구역 되게 괜찮다고 말하는데 왜 지금 타이밍이냐? 광명 9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하면 전매 금지 구역이에요.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 숫자 하나를 외워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2018년도 1월 24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때 사업시행 인가가 전해졌다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나도 전매가 자유롭고요. 대표적으로 광명 1, 2, 4, 5구역 이런 데들은 관리처분 인가났지만 전매가 자유롭거든요. 근데 9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 인가가 이 이후에 났어요. 그러면 얘는 관리처분 인가나면 전매 금지예요. 금지죠. 그러니까 지금 광명 9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한 상태예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나서 전매 금지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급매물들이 나와서 지금 막 3억 5천으로도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가격대들이 다른 광명들은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얘만 갑자기 몇 달 전 가격으로 빠져 있어서 오히려 지금 내가 타이밍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광명 9구역 되게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그런 다주택의 부담감 때문에 강명 그 구역에 있는 물건들을 뱉을 때 그 순간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입지를 캐치할 수 있는 딱 타이밍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뭐 워낙 전문가셔가지고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살아 있고 탕탕 막 통통 튀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 잘해주셔.